진짜 킬패트릭 기자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 경기를 보고 손흥민을 셉셉이보다 점수를 낮게 주는 거지? 아니 다이어는 또 7점을 줬어. 와 진짜. 네, 간밤에 열린 토트넘과 AC 밀란과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토트넘 쪽 현지 반응 살펴볼 텐데요. 영국 매체들 오늘도 4개 매체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스카이 스포츠,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그리고 구영민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선수들에게 준 평점에 좀 격차가 있습니다. 좀 균일하게 점수를 받은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선수들이 제각각의 점수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경기 내용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서 좀 개별 선수들에 대한 평가에도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경기, 잘한 경기에서는 대체로 좀 상향 평준화된 점수들이 나오는 반면에 안 풀린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점을 매기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가장 못한 선수를 좀 꼽게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에 있어서 좀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는 사르와 스킵 두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시합에서 가장 걱정이 됐던 위치이긴 한데 그 위치에 나온 선수들이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럼 결과에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빠진 각각 부상과 징계로 빠진 두 선수의 공백을 사르와 스킵 두 어린 선수가 굉장히 잘 메우면서 파페사르 7887 평점 7.5점 받았고요. 평균 스킵도 7.0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선수를 제외하면 대체로 평점이 그야말로 폭망인데요. 일단 가장 낮은 평점 받은 것은 로메로입니다. 로메로가 사실 레스터시티한테 로메로 없어가지고 크게 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로메로 복귀 첫 경기에서 정말 재앙과 같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4.0에 정말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단 유일한 실점 장면에서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상대 왼쪽 윙백 특히 테오 에르난데스 이 선수에게 많이 좀 털리면서 로메로답지 않은 특히 로메로가 세리에 올해 수비수상을 받았던 선수잖아요. 토트넘 보기 직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모처럼 경기를 하는 이 시합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약을 기대했었는데 너무도 실망스러운 시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평점이 낮은 선수는 클루스프스키고요. 그 다음이 손흥민. 그 3톱 중에 2명이 4점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솔직히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운 경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클루스프스키하고 비교가 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평점들을 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영민 보겠습니다. 구영민만 유일하게 감독 평점을 매겼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4점을 줬습니다. 이번에도 토트넘에는 역동성, 아이디어 부족했다. 좀 더 일찍 변화를 줬어야 된다. 전술적으로 굉장히 좀 한계가 노출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콘테 감독 본인이 하려는 축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팀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변화를 준다는 게 굉장히 보기 드물어요. 콘테 감독이 이끈 토트넘에서는. 그러니까 좀 팀 전체가 감독도 지금 본인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상태가 수술 끝나고 나서 100% 복귀가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운이 돼 있고 선수들 역시도 최근 경기력이 안 풀리는 상황에서 이 팀에 전 또 문제 보는데 그러니까 체력적인 것도 체력적인 거지만 주전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주전 자리가 확정이 된 포지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팀 내 어떤 건전한 경쟁력을 유도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팀이 뭔가 이렇게 좀 막 독이 올라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내부적으로 항상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절박함 아니면 치열함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나. 경기력으로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게다가 경기 중에 팀이 경기가 안 풀리거나 하면 감독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선수 교체라든가 전술 변화라든가 전술까지 포메이션까지는 아니라면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역할 변화. 그러니까 지금 측면 공격이 안 될 때 특히 윙어를 쓰는 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양쪽 왼쪽과 오른쪽 윙어들의 스위칭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만이라도 좀 시도를 하면 좋겠는데 콘테 감독은 너무 그냥 방치해요. 선수를 좋게 얘기하면 좀 믿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감독의 역할이라는 게
참 너무 제한적인 게 아닌가 스스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경기. 역시 평점이 좋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4점을 줬네요. 전반전에는 드리블로 어려움에서 벗어났지만 후반전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자, 해리케인에게 6점 줬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훌륭했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플레이는 아니었다. 팀의 승점을 안길 수 있는 무승부 내지는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경기력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고요. 자, 그리고 데안 클루스스키에게 4점 줬습니다.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였다. 셉세비가 사실 볼 간수를 잘하는 선수인데 이날 경기에서는 너무 볼 유실이 많았었고요. 잔실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못 취했나 싶은 걱정이 들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빨리 좀 어떻게든 폼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반 페리시치에게 5점 줬습니다. 점점 스피드가 늘어지는 것 같다. 디아즈 골 장면 전에 자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 자, 그리고 크리스탄 로메로에게 3점, 최악의 평점을 줬습니다. 토트넘 입단 후 아마 최악의 경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했고요. 상대 미드필더인 토날리를 막으려다가 또 퇴장을 당할 뻔했다. 옐로 카드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충돌이었고, 하여튼 로메로는 카드 관리해야 됩니다. 요거 뭐 경기 중에 퇴장을 안 당하다 하더라도 카드가 많으면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한 경기 두 경기 막 이렇게 징계가 쌓이기 때문에 못 뛰는 경기가 팀을 위해서라도 이 친구는 정말 카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 다이어에게는 5점을 줬습니다. 주말에 비해 나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잘했던 경기는 아니다. 하지만 실전 장면에는 또 다이어가 있었죠. 다음으로 풋볼 런던 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줬습니다. 이번에도 별다른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머뭇대다 볼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몇 차례 위협적인 프리킥을 보여주긴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자, 데안 클루스스키에게는 더 낮은 4점을 줬습니다. 잘 아는 상대를 만나러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뛴 경기였지만 70분 동안 뛰면서 아무런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다. 자, 크리스티안 로메로 4점. 네, 디아즈의 선제골로 이어진 에르난데스와의 경험. 이날 테오에게 정말 탈탈 털렸습니다. 한 골밖에 실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팀이 그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로메로 쪽에서 많은 또 허점을 노출했던 시합이었어요. 후반전 토날리에게 시도한 태클로 옐로 카드를 받았다. 자, 그리고 파페사르에게 8점 줬습니다. 이날 그러니까 기대치라는 게 평점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기대치보다 못한 경우에는 평점이 낮고 기대했던 것보다 잘할 경우에는 평점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파페사르 8점, 챔피언스리그 데뷔전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스킵하고 함께 뛰면서 편안하게 호흡을 잘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호평을 내렸습니다. 자, 9점을 줄 수도 있는 경기였다. 이날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 아주 그냥 극찬 오브 극찬을 했네요. 진경기인데 9점은 좀 오버 아닌가? 그 정도로 잘했나? 자, 에메르송 로얄에게 7점을 줬습니다. 오른쪽에서 바쁘게 움직였고 중원의 두 어린 미드필더들을 보좌를 했다. 도와줬다. 자, 마지막으로 이브닝 스탠다드 보겠습니다. 진짜 킬패트릭 기자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 경기를 보고 손흥민을 셉세비보다 점수를 낮게 주는 거지? 아니 다이어는 또 7점을 줬어. 와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뭐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쯤 되면 진짜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소개를 안 할 수 없는 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게 현지 매체 반응, 그것도 토트넘 주구장창 드나드는 주요 매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 하면서 이런 점수들을 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4점 줬고요. 몇 차례 위협적이던 프리킥과는 별개로 경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단주마와 더 빨리 교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운이 따랐던 거다. 이 뭔 개소리지? Was lucky not to be hooked for 단주마 sooner 이렇게 했는데 내가 번역을 잘못했나? 이게 왜 럭키지? 뭐 빨리 교체했어야 된다라는 지적은 뭐 공감할 수 있겠는데 이걸 was lucky라고 쓴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뜻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데안 클루스스키 5점. 네, 말릭 치아우와 테오 에르난데스에게 장악을 당했다. 완전히 꽁꽁 묶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굉장히 많이 유발했습니다. 부진했던 경기에서 찬스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에릭 다이어에게 7점을 줬네요. 네, 세피스에서 위협적인 선수지만 프리히트 상황에서 기회를 날려먹었다. 근데 왜 7점이야? 경고를 받아서 다음 달 2차전에 나올 수 없게 됐다. 근데 7점이야. 이해할 수 없네. 자, 파페사르에게 8점 줬습니다. 침착하게 좋은 패스들 넣어주면서 챔스 데뷔전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다. 거의 뭐 이날 토트넘의 유일한 희망이 아니었나. 자, 아무튼 뭐 1대0 뭐 나쁜 스코어는 아닙니다. 뭐 패배한 거 내용에 비해서도 뭐 그 정도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 참 경기력 깝깝하네요. 리그 경기들 또 다음 또 챔스까지 토트넘이 과연 이런 오늘의 이런 좀 최악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